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부학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골격에서는 앞에 전두골, 반대로 후두골, 간단한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골, 후두골, 옆에 양쪽으로 척두골입니다. 척두골, 두정골, 그 다음에 안화, 눈알을 감싸고 있는 이 뼈. 어쩌면 눈을 보호하고, 눈알을 보호하고 있는 뼈죠. 안화. 그 다음에 코, 비골, 콧구멍, 비강. 그 다음에 이 광대뼈라고 하는데, 광대뼈를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관골이랍니다. 관골. 해부학 책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예전에 제가 봤던 해부학 책에는 권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 많이 나오는 그 해부학 책을 볼 때는 관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코에서 이렇게 구분되고, 여기서 관골에서 구분되고, 이렇게 윗이빨이 심겨진 이 부분까지가 상악골. 그 다음에 아랫이빨이 심겨져 있는 부분은 하악골. 하악골은 여기서 관골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목으로 넘어오면 두상이, 목까지가 두상이니까, 자, 여기서 1번 경추, 2번 경추, 3번, 4번, 5번, 6번, 7번 경추까지가 이제 목경자를 써서 7번 경추까지가 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자들은 돌출돼서 성대라고도 말 많이 하는데, 갑상연골입니다. 갑상연골. 갑상연골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갑상연골은 목에 넘어가는 그 식도와 기도를 보호하는 기관이죠. 뼈죠.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한 골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연골이 남자들은 돌출돼서 성대라고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이 경추에서 보면 제 1번 경추는 환추라고 해서 머리를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3번, 4번, 7번까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옆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명칭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돌출 부위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각각의 그 골격의 명칭을 말씀드렸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돌출 부위의 위치와 특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안면 13군데 돌출 부위입니다. 원래 이제 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할 때 안면 11군데 돌출 부위를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수를 가리키다 보면은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킨 게, 반측에서 DD의 반측이라고 하는데, 앞쪽 반측에서 보면 이 윤곽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으니까 이술 해부학적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12, 13의 위치에 돌출 부위의 위치와 특징, 나온 돌출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앞면 13군데 돌출 부위와 또 두정윤기, 목뼈로 넘어가는 부분, 바로 돌출된 부분, 이 부분이 후두윤기, 측두윤기까지 해서 총 17군데 돌출 부위가 그 사람의 그 대상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척두골에서 이렇게 돌출된 이 부분까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출된 선이 척두선이라고 합니다. 척두선. 이렇게. 그래서 척두선이고요. 이 부분 따라서 형태가 돌출되어 있다. 총 17군데 두장 돌출 부위를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의 특징을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을 만들 때 돌출 부위의 정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만들거나 그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중요한 사람의 얼굴 특징이,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렇게
하악각 있고 이렇게 얼굴의 형태가 되죠. 그리고 두정윤기까지 가고 이렇게 측두윤기까지 가서 후두윤기까지 갑니다.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썹, 요 돌출, 코 돌출 부분, 예, 마찬가지. 그리고 공골 위치,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근데 이 하악각이 좁은 게 아니라 넓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다른 특징이 되는 거죠. 하악각이 너무 두껍다. 이렇게 되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골골이 많이 튀어나왔다. 그래도 또 아까하고 전혀 다른 얼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격에 대한 그 돌출된 차이는 그 사람의 첫 번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 때 그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눈, 코, 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을 이쁘게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술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특징은 골격에서 이 골격에 나온 차이가 그 사람의 특징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특징을 먼저 보고 사실 눈, 코, 입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골격을 먼저 읽고 큰 골격의 방향을 알고 그 이미지를 크게 잡고 거기서 눈, 코, 입의 위치, 간격 이것들의 차이가 그 다음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의 특징은 근육은 이렇게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늘어났다가 다시 안 쓸 때 다시 원위치하는데 그 늘어났다가 원위치할 때 좀 덜 원위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쓰게 되면은 근육이 늘어났다가 원위치 올 때 그러니까 조금 덜 돌아가기 때문에 점점 길어지겠죠.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근육량이 처음에 요만했던 게 이렇게 길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확대해서 본다면 이 근육이 길어졌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전두근이다 그러면 처음에 요만큼 딱 붙어 있던 것이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게 주름살로 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름살은 근육결의 반대 방향으로 주름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전두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척두선까지 이건 척두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후두근이 있습니다. 여기 척두근. 많이 쓰는 근육이 그 사람의 특징과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에서, 관상에서 좋은 근육이 있고 나쁜 근육을 구분을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전두근 많이 쓰다 보면 늙어 보일 수 있겠죠. 늙어 보이면 좀 지쳐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활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근육, 좋은 근육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근육 중에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거나 그게 또 이제 그런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으니까 근육은 계속 발전해서 그 두께가 더 구체적으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징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근육은 안 좋은 관상, 안 좋은 이미지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전두근은 많이 쓰면은 쓸수록 늙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뭐 때에 따라 화가 나 보이기도 하니까 조금 이제 이런 근육은 안 좋은 근육으로 분류하고 또 대표적으로 안 좋은 근육은 추미근입니다. 안 좋은 근육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안 좋다 좋다 나눠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인상을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런 거에 이제 방향을 두고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추미근은 일단 이 자체가 좀 화나 보이죠. 화날 때 쓰는 근육이고 인상 쓸 때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안 좋은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비근은 되게 좀 이렇게 강아지들을 보면은 어르른 그릴 때 이렇게 코 위로 이렇게 주름이 잡히면서 그럴 때 화난 표정을 지을 때 더 무서운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구인데요. 안구가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시신경이 이쪽으로 여기서 연결돼서 이쪽에서 혈액과 신경이 이제 연결돼서 그 안구로 이제 전달되기도 하고, 또 이 그 안아 안쪽에서도 구멍이 있어서 거기서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통로가 역할도 합니다. 이 안구에서 이제 안구가 있고, 네, 인상에서 안 좋은 근육,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 끝에서 눈 시작한 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비익상승근이 이제 눈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거는 윗입술 당기는 역할을 하죠. 윗입술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화났을 때, 또 짜증날 때 이렇게 쓰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인상에서 또 안 좋은 근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근육은 이 입술이 있는데, 입술은 구륜근하고 알륜근하고 구륜근은 되게 뭐 화날 때도 쓰지만은, 인상 쓸 때 쓰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웃을 때 쓰는 근육으로 생각을 하면은 좋은 근육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하수나체근, 그 다음에 여기 삼각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구가하체근, 구가하체근 보입니까? 구가하체근, 여기, 자, 아까 이쪽 안 보였으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근, 자, 일단 안 좋은 근육으로, 안 좋은 인상 근육으로 생각할 때는 전두근, 추미근, 비근, 비익상승근, 그 다음에 이제 하수나체근, 구가하체근, 이근, 이 근육들은 자, 화를 낼 때는 추미근과 비근, 또 이게 여기 비익상승근을 주로 많이 쓰죠. 더 이 전두근도 쓰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쓰고,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는 구가하체근, 하수나체근, 이근, 이런 근육을 쓰니까 이게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입술이, 꼬리가 내려오는 게, 이런 근육들이 더 많이 쓰다 보면은 입술꼬리 내려오는 거죠. 반대로 좋은 근육을 말씀드리면, 좋은 근육은 이건 좀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좀 이렇게 좀 좌절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자, 웃을 때, 활발할 때, 즐거울 때 쓰는 근육은, 자, 물론 화날 때도 좀 다 쓰긴 하는데, 그럴 때 주로 쓰는 근육은 알륜근도 제 화날 때 쓰지만은 주로 웃을 때 쓰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눈꼬리 조금 올라가면은 더 웃을 때 더 많이 쓰는 근육이겠죠. 그리고 구륜근, 구륜근은 구륜근 자체가 이제 웃는다라기보다도, 구륜근 자체보다도 주변에서 당겨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볼살근이라고 해가지고 얼굴 속에 이렇게 안쪽에 숨어 있는 협근이 있습니다. 협근도 입술 옆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볼살근이라 가지고 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소협골근 있습니다. 소협골근. 그 다음에 이
대협골근이 있습니다. 대협골근. 소협골근과 대협골근의 특징은 입술을 업시키는 거죠. 입술이 웃을 때 이렇게 입꼬리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조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결들의 소협골근의 한 결이나 대협골근의 한 결이 어떤 그 근육이 섬유질인데 그 어느 부분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마비 증상이 있거나. 그래서 그 보조개를 일부러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입술을 활짝 웃게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은 소혈골과 대협골근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지만 입술을 좀 옆으로 당겨주는 여기 소근, 입술 꼬리를 당겨주는 소근이 역할을 했습니다. 소근. 자, 이렇게 했고, 자, 이 부분들에 물론 이제 두상에 있는 근육은 다 합쳐서 개수가 128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공부할 이유는 없고요. 미술 해부학이니까. 여기서 이 부분만 설명되어지면 되는데, 여기서 이 근육들만 알고 있으면, 이건 표정근이에요. 이건 표정근이고요. 기능상을 분류할 때 표정근이고, 기능상을 분류할 때 표정근, 그 다음에 저작근 두 가지 나눠집니다. 표정근은 그야말로 표정을 짓는 거. 표정근이 왜 발달했냐면, 인간이 이제 인간의 특이한 점은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노출시키는 그런 기능이 표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화났다, 조심해. 내가 즐겁다, 좋아. 뭐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표정근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어떤 그 학자가 말했는데, 인간만 눈동자에 흰자위가 보인다고 하죠. 내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흰자위가 희둥그레지면 내 감정을 화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의 비언어적인 소통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얼굴로 다시 들어가면은 그 근육에서 이건 표정근과 저작근 나눠지는데, 저작근으로서는 뭐 유일하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교근은 여기 gond골에서 붙어가지고 하악각을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강한, 얼굴에서 가장 강한 힘이죠. 이게 음식을 씹을 때, 그래서 저작근이라고 합니다. 이걸 씹을 때 쓰는 근육인데 굉장히 강하죠. 여기서 입을 깡 다물면 근육이 돌출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상은 목까지가 두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까지 내려오면 목에서는 이쪽 부위를 보시면은 유양돌기라고 귀 뒷부분에 이제 돌출되어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뼈가 있는데 여기에 붙어서 양은 대충 잡아놨지만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붙이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쇄골 앞쪽까지 이제 연결되는 이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흉쇄유돌근. 여기 붙을 때 보면은 가닥이 이 쇄골에 딱 붙기도 하는데 여기 밑으로 내리면서 가닥이 좀 분리되면서 이쪽 쇄골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부분까지. 그래서 쇄골까지 힘을 좀 여기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까지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흉쇄유돌근. 목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근육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두골에 붙어가지고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요. 이 승모근. 이 경추를 주변에 감싸면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가는데요. 이게 이 승모근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뒤에 날개뼈라고 하는데 견갑골이 있습니다. 견갑골, 날개 이렇게 생겼죠. 그 견갑골을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잡고 있습니다. 승모근이. 근데 견갑골은 뭘 잡고 있느냐? 견갑골은 상완골, 팔뼈를 잡고 있습니다.
이 팔뼈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모근이 견갑골을 잡음으로 인해서 견갑골은 상완골, 팔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승모근은 팔을 관장하는 근육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피부다, 피부 가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이 하나의 돌출된 양의 골격과 근육의 특징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피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육 피부 조직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상 해부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